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에 스포츠 스트레이트 유현진 선수와 관련돼서 또 현장을 직접 보고 오신 우리 문상열 스포츠 해설위원께 또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현진 2승 올린 이후에 두 번째 스포츠 스트레이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규태 해설위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 스트레이트가 류현진 2승 이후에 파트 1이 나갔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이곳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을 그대로 실었고 현장에 애리조나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현장이란 건 늘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기 LA에서 애리조나까지 가려면 좀 멀죠. 자동차로 몰고 가려면 한 5시간 반 걸리는데요. 네. 예. 유현진 선수의 그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직접 갔습니다. 그러니까 캠프가 시작할 때 제가 갔고요. 네. 그리고 첫 승을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원정 첫 승에 그렇죠. 관한 거죠. 원정의 첫 승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먼 길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보람은 컸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원정 첫 승도 했고 그리고 개폐식 동구장에서 처음 경기를 했고 첫 안타 뽑았고 첫 득점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달성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네.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야구는 경기 끝나고 그러면 홈팀이든 원정팀이든 승리하는 팀이 마운드 쪽에서 선수들, 야수들과 함께 코칭 스태프가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원정 첫 승을 해서 저는 유현진 선수가 어디서 하이파이브를 하는지 그걸 이제 지켜본 거예요. 네. 그래서 기자실에서 카메라 조금 한 300mm를 쭉 봤는데 유현진 선수가 잘 안 보여요. 마운드에 쭉 네. 서로 이제 마무리 투수부터 그렇죠. 이렇게 캐쳐까지 다 하잖아요. 하이파이브를. 그게 이제 일종의 야구 선수들끼리 이제 트레디션이지 않습니까? 네네. 안 보여요. 그래서 와서 경기 끝나고 나서 돈 매티니 감독 인터뷰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나타났는데 유현진 선수가 아이싱을 풀고 자기 라커 앞에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얼음찜질을 좀 이제 하는군요. 그러면은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를 안 했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한국 사진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유현진 선수 하이파이브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못 찾았대, 유현진 선수. 사진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을 원정 첫승 하이파이브. 근데 그거는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장면이잖아요. 네. 유현진 선수가 2013년 메이저리그에 와서 첫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한 하이파이브 장면인데 그 모습이 없는 거죠. 근데 유현진 선수가 왜 그랬는지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의아해 하신 거군요. 아니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본인은 6대 1에서 6대 5까지 쫓아갔지만 애리조나가 바로 또 굳히기 점수 나와갖고 7대 5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 승리 투수 당연히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또 이 3안타를 쳐서 베이비 류스라는 애칭까지 얻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AP 기자들도 그렇고 미국 기자들도 유현진 선수에 다 포커스를 맞췄을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한 게 한국에서는 경기가 끝나지 않아도 투수가 자기 등판만 마쳤으면 자기 이닝만 채웠으면 그냥 클럽하우스로 들어가서 샤워하고 집에 갑니까? 아니에요. 한국 안 그래요. 한국도. 그럼 한국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서도 그러지 말고 경기 끝까지 보고 같이 동지들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회까지 자기가 이제 6회 7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날 때까지 사이가 시간이 길어서 가서 얼음찜질을 한 건지 본인은 그런 거 큰 의식을 두지 않고 한 건지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네. 다음번에 만나면 한번 질문 던져볼 만한 상황이기도 제가 하네요. 그날 물어보려다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번에 왜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승리를 거두고서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안 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유현진 선수는 이제 루키이기 때문에 여기서 루키 또 이 신고식 하잖아요. 그 장면이 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루키 신고식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규태 해설위원. 아니 작년에 보면은 일본 선수들도 그렇고 수영복 입고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하고 옛날에 박찬호 선수도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양복을 잘렸죠. 잘려서. 근데 이제
그때 박찬호 선수는 사실 그 트레디션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러고서는 이제 메이저에 대한 막 정보가 본인이 없으니까. 화를 내고 나중에 이제 뭐 양복에 큰 의미를 뒀는데 사실은 그때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몰라서 메이저리그 루키에 대한 그런 신고식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옷 잘랐다 그러니까 막 바로 화를 낸 건데 네. 이 이제는 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네. 다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투수는 그냥 경기가 끝나지 않아도 안 자기 그렇습니다. 등판만 끝나면 그냥 가버리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진 아니면 끝까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네. 이기는지 지는지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도 응원하고.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있어서 이제 그 국내에서 온 기자한테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네. 안 그런데요. 아, 그리고 끝까지 유현진 남아야 선수 된다. 끝까지 다 있었대요. 여지껏. 가끔 근데 하나 그 이글스에서. 보면은 투수들이 이제 많이 얻어맞고 강판 당하는 경우에는 글러브 집어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는 좀 그럴 보는데. 때는 뭐 얼리 샤워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일찍 네. 샤워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강판 당했을 때고 유현진 선수는 뭐 당당히 승리 투수가 되는 그리고 3안타씩 쳐갖고 이언 케네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경기 후에 네.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기가 말까지 했어요? 예, 3안타 얻어맞아갖고 나서 아. 이거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투수한테 이렇게 3안타씩 얻어맞는 게 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그랬죠. 상대방 투수 아리조나 투수요. 예. 네, 네.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류현진 선수가 7회 등판을 해서 2타자 안타 맞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을 보면 이제 6이닝 피칭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조금 많이들 좀 혼돈이 오실 것 예, 같아요. 만약에 6이닝을 피칭했는데 그 공격에서 바뀌고 그러면 이제 6이닝 정확하게 6이닝 피칭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현진 선수 같이 2타자를 놔두고 나오는 이런 것도 6이닝의 기록상.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구분을 해주죠. 그냥 6이닝과 그러면은 이렇게 타자 2명을 놔뒀을 때는 6 플러스 이닝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야 이게 진짜 6이닝을 던진 거 하고 자기가 7회에 올라가갖고 2명의 주자를 내리고 나온 그 실점을 했을 때 그 6이닝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길게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6 플러스 이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현장에서 하죠. 보셨을 때 유현진 선수 네. 그때 7회 안타 2개를 맞았을 때 뭐 컨디션이 어떤 거로 보였습니까? 아, 저도 지금 그 장면을 이제 보면서 한 번 좀 더 맡겨봤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더블 플레이로 끝날 근데요. 수 있는 찬스도 있지 체력 않겠느냐. 문제인가? 저는 네. 그 7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7회를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잖아요. 7회 점수 선발 투수가 점수가 가장 많이 나요. 그리고 아하. 7회 거의 모든 그런 상황에서 보면 피칭 수가 100개에 다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00개에 다다를 때 9위가 떨어져요. 네. 여지껏 그 메이저리그에서 쭉 살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7회 그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스코어가 에이스가 등판을 했는데 뭐 자기가 2대1로 지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에이스 맡겨주는군요. 대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죠. 근데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려왔는데 7회 또 선두 타자가 그 애매한 그 안타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기록으로 봤을 때 실책으로 줘도 되고 루이스 크루즈한테 실책으로 줘도 되는데 기록원이 보고서는 좀 강습이라 봐갖고 안타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에라였었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그렇게 나오고 나서 또 다른 안타가 나오니까 바로 매팅리 감독이 바꾼 건데 매팅리 감독이 그러니까 제가 유현진한테 물어봤더니 그때까지 6회까지 9개 삼진 잡았잖아요. 그래서 네. 7회에 들어가서 그럼 두 자릿수 삼진을 의식했느냐 그랬는데 자기는 그거는 몰랐대요. 6회까지 자기가 몇개 삼진 잡았는지. 9개까지 잡은 건 몰랐대요. 그래서 그런 그 두 자릿수 삼진에 대해서는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선두 타자가 출루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혹시 조금 좀 더 맡겼을 수 있다. 7회 그냥 갈 수 근데 있었겠죠. 지금 본인이 뭐 1-2 체력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보였습니까? 본인은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1-2는 아닌 것 같아요. 네. 7회 이 피칭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는 완투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7회까지만 막아주면 된다고 하니까 좀 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벌써 그 자기네 팀의 불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화 이글스는 유현진보다 더 좋은 투수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불펜에. 네. 근데 여기 불펜은 일단 구속에서 유현진보다 더 빠르잖아요. 1, 1회 인행을 막는 네. 선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불펜이 좋고 불펜 투수들이 믿고 그리고 불펜이 막아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6대5까지 쫓아가고 승리가 날아가는 그런 불안감은 없었느냐 그랬더니 불펜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펜
유현진이 다저스가 그때 홈에서 개막 6연전까지 할 때는 불펜이 단 1점도 안 줬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원정에 가서 점수를 줬는데 그래도 다저스 불펜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또 그 직접 현장에서 보신 느낌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이 네. 현장 다녀오시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쭉 온 걸로 봐서 예, 우리가 진짜로 좀 이렇게 호들갑 좀 떨어도 되는 건가요? 좀 믿고 전 일단은 참 잘 던진다 생각 들더라고요. 보면서 매번 이 감탄을 하는데요. 네. 내셔널리그 같은 경우 승패가 그 노디시전 경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내셔널리그가 그 지명 타자가 없기 때문에 그 노디시전이 많은데 선발로 나와서 그렇죠. 내가 디시전을 갖지 않고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승패가 승도 없고 없이 패도 나갈 없이 때. 가는 경우 많죠. 유현진 선수 3경기에서 승패가 다 갈라졌어요. 2승 1패. 네. 그죠? 그런 점도 조금 유현진 선수 좀 독특한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좀 우려를 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그 불식시키고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 볼티모 오리올스 같은 경우 만나면은 이제 일단 또 공격 하나 유현진의 지금 3안타 치는 그런 건 이제 못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지명타자 없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애리조나 갈 때도 상대가 에이스고 그리고 애리조나 타격 지금 물이 올라와 있고 거기 체이스 필드는 홈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잠재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비록 3경기지만 더 이상 그 유현진에 대한 그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뭐 몇 승을 올릴지 몇 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볼 때 편안해요. 바로 그거죠.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일단. 예전에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었죠. 다른 한국 투수가 있을 때 불안해서 죽겠다. 예. 그런 소리 진짜 많이 그냥 들었는데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콩쾅콩쾅 뛰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 점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다른 투수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 투수는 누군지. 요즘에는 오히려 뭐 보는 사람마다 그 선수보다 류현진이 낫다 이런 소리를 많이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길게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요것만 아주 작은 샘플로 그렇죠. 박찬호는 지금 100승 이상 올린 투수 아닙니까? 아니 박찬호 선수도 대단하죠. 그렇죠. 정말 잘했죠. 그러니까 LA 이제 다저스 때. 제가 이제 뭐 직접 박찬호 선수를 취재를 했고 지금 이제 유현진도 취재를 하는데 박찬호 선수는 그때 불같은 강속구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무사 주자 2, 3루, 1, 3루 여기도 실점을 안 하는 게 빠른 공으로 삼진을 잡았던 피처이고 유현진 선수는 근데 보면은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타자들이 공을 못 쳐요. 그러게요. 그거 못치대요. 그게 바로 체인지업의 위력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그날도 13일 날 피칭하고 나서 여기 로컬 방송 기자가 다저스 기자가 유현진 선수 구속도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 이제 93마일이 2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92, 91 그러니까 빠른 볼이요. 네. 그러면서 매팅리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88마일에서 92마일까지 던진다. 네. 그렇게 나와요, 진짜. 빠른 그 패스트볼을 던진 88마일에서 92마일까지 나오는데 매팅리 감독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기가 볼 카운트가 불리했을 때도 체인지업을 던지고 그리고 그 체인지업이 결국은 구속을 더 빨리 보이게 하니까 자기는 그 구속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컨시스트하게 던졌기 때문에 유현진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릭 허니커 투수 코치가 그 전에 샌디에고 그 원정 갈 때 네. 여기 그 로컬 방송 그 릭 먼데이하고 인터뷰를 할 때 유현진이 2가지 종류의 체인지업을 던진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 하나는 정상적인 체인지업, 또 하나는 그 스크루볼 같은 체인지업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크루볼은 왼손 투수들이 주목이잖아요. 예전에 페르난도 발렌주엘라가 잘 던졌었던 게 이제 스크루볼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 유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이 한 82마일에서 한 75마일까지 체인지업 또 체인지업이 있군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릭 허니커 투수 코치가 정상적인 체인지업과 스크루볼을 던진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스크루볼을 던지는 건 아니고 체인지업의 구속을 변화를 주니까 방향이 그쪽으로 돈다는 네, 얘기겠죠. 그렇게 돈다는 그죠? 거죠. 그쪽으로 돈다. 회전이 그 왼손 투수니까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던지다 보면 진짜 역회전볼 같이 나가요. 네. 역회전볼 네. 같이. 어떤 거는 이제 가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데. 자, 뭐 이제 이렇게 그 직접
그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현장의 분위기를 통해서도 또 유현진 선수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 만약에 통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뭐 그냥 올해는 기대하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네. 이번 원정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동부 원정이잖아요. 3시간 차이를 내는 이제 동부 원정이잖아요. 3시간 차에 대한 것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3시간 차가 3시간 차 고약해요. 그거 참 애매합니다. 뭐 이거. 가는 곳마다 날씨가 다른 것도 이번에는 그렇죠. 뭐 애리조나 좀 더웠습니까? 네. 근데 저 루프는 열었어요. 예. 뭐 거기는 뭐 끈끈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아니 이번 아주 드라이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이제 볼티모어에 가보면 또 아주 다르죠. 좀 추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아마 처음 겪어보는 거. 이번에 그 뉴욕 쪽 지금 저희들 기상 보니까 좀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계속 요번에 그 원정 6연전이 또 거기 또 휴일이 하나 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리올즈하고 경기하고 나서 그래서 원정 그 동부 원정에 2번을 등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볼티모어 오리올즈하고 뉴욕 매치전 여기 원정을 본인이 뭐 퀄리티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언론에서 말하는 신인왕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동부에 가서.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또 나타나겠지만 한국 프로야구하고 다른 거 아직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162게임 그렇죠. 치러야 된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체력적인 거가 이제 결국 가을까지 가느냐 요것도 사실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국내는 그 전반기 후반기 구분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면 올스타 게임을 그 7월 그 한 마지막 주 한 뭐 20일 정도 하는데요. 원래 정규 시즌 일정이 9월 초가 끝나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올스타전을 뒤늦게 하네요. 굉장히 늦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 후반을 그런 올스타 브레이킹이라는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올스타 브레이크로 성적이 완전히 갈라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한이하게 바뀌는 선수들 많이 봤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 야구하고는 이제 차이점이니까 우리가 유현진 선수가 그런 신인왕을 노린다 그러면은 이 9월 페넌트 레이스까지 얼만큼 그런 자기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길게 놓고 봐야 돼요. 네. NBA를 볼 때 그 맞습니다. 제임스 하든 선수가 네. 휴스턴 로켓츠로 트레이드했을 때 그 케빈 맥헤일 감독이 이 선수가 하는 게임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잘할 수 있는 게임을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반짝하고 뭐 하는 그런 가능성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그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뭔가 했는데 이 선수가 이 정도로 휴스턴에서 폭발할지 이거 그렇죠. 몰랐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맥헤일 감독이 정확하게 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저희들 류현진 선수의 등판도 좀 기다리겠고요. 이번 주에도 또 뭐 스포츠 스트레이트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가 끝나면 여러분들께 또 그날 또 경기를 좀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 그 외에도 미국 스포츠들을 좀 많이 앞으로 좀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들이 당분간 집중하고 있는 거지. 미국은 뭐 스포츠 천국이죠. 그야말로. 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요. 집중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류현진 선수의 이런 그러니까 저희 여기보다 한국에서의 반응이 더 뜨겁고 근데 이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항상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데 한국에서 그 반응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여기 반응. 근데 사실 여기 반응이라는 게 그렇게 뭐 우리가 한국에서 같이 느낄 수 있는 반응은 아니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큰데. 사실 아직 류현진 투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 뭐가 네. 재밌냐면 지난번 첫 번째 첫 승을 했을 때는 네. 스타는 누구였냐면 에드리언 곤잘레스였어요. 그렇죠. 여기 그 당시에 ESPN이니 뭐니 다 에드리안 곤잘레스 얘기 나왔지. 그렇죠. 류현진 선수 얘기는 잠깐 한 두 그때 줄 나오더라고요. 유현진 선수 인터뷰할 때 미국 기자 한 명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유현진 선수였어요. 3타수 4안타.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은 반응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스트레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간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itch of the spring, do you consider this your best game of spring? 지금까지 LA 와서부터 지금 제일 좋은 선보였는데 당연히